많은 국민들께서 수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경북, 충북, 전북 등에 가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당원들과 함께 미력하나마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어제는 익산에 이어서 오늘은 오후에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충남 청량으로 가서 폐기물과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의 복구 활동에 임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봉사활동과 동시에 성금 모금도 지난 금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성금 1억 원을 전국 제9호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산불 피해 돕기 성금 모금 때와 같이 많은 당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170여 개의 제방이 무너지는 등 지류지천의 인근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전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물관리 컨트롤 타워의 변경과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의 지방이양 조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재점검에 확대 지정하고 재난 대응 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정 전반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돕고 향후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는 자연재해를 철저하게 예방하는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8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 167일 만의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에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목리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75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립니다. 지난 3월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의 정파적 당력에만 부합한다면 국민 이익에는 아랑곳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쟁의 논리로 탄핵안을 밀어붙인 결과로 야기되었던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입니다. 오늘 국토위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가 다시 가짜뉴스와의 전쟁터가 될까 우려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서 과학적 자료에 밀려서 기대만큼의 재미를 보지 못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를 대통령 처와 연결하고자 온갖 가전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사흘 전에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4개 세션, 22개 과제, 주제, 파일의 건수만 해도 55개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낱낱이 모두 공개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특정인을 위한 노선 변경이었다면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할 것이지 이렇게 7년치에 달하는 문서 모두를 공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과학을 괴담으로 이길 수 없고 자료가 말해주는 진실을 공상소설 같은 거짓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원안의 종점에 문제가 있고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시되었다는 진실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타 보고서에도 있고 민간의 타당성 조사에도 있고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원안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주거지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자신의 집권 시절부터 이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 연속성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적의 노선을 찾고자 하는 과정의 진행 중이었는데 민주당은 덮어놓고 대통령 처가 특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건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오얏을 훔쳤다고 우기되는 꼴이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 없는 국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짓 선동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과학과 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조차 일말의 여지 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헌재 심판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궤변 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 갈 억지 논리입니다.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구분할 줄 안다면 애초에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명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제 국가의 보상과 국민의 추모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정쟁을 계속 시도할수록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우리 사회의 순수한 분위기가 희석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판결을 무시하고 이태원 특별법으로 기어이 정쟁을 이어나가려 한다면 그 무책임함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어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체를 공개했음에도 민주당이 정쟁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적에 대한 노선을 검토하라는 방침이 이미 대선 전에 있었다는 사실, 전문 설계 업체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일제히 대안이 예타안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한 사실, 양평 군민의 대다수가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이제 명확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료를 볼수록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라는데 확정 편향을 넘어 난독증 상태인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혜서를 뒷받침할 근거는 대안 발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빈약한 사실뿐입니다. 이례적으로 국토부에서 모든 자료를 눈앞에 펼쳐 보여주며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다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에서 특혜니 게이트니 공허한 단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스스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 거짓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때를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예타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꺾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예타안은 주거지와 붙어 있어 마을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고 교량 높이가 높아 연결 여건이 대안에 비해 양호하지 않습니다. 한강을 2회 횡단하며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 도로지 등을 과다 접촉하는 문제도 있으며 교통량 흡수 측면에서도 대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양평 군민들도 원하지 않고 경제적, 환경적, 비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안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의혹 제기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배임을 저질러야 합니까? 민주당은 어제 원희룡 장관에 이어 양평 군수까지 고발함으로써 정쟁을 무의미한 법정 공방 속으로 더욱 깊게 끌어들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고속도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논리적 사고를 포기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설명만으로도 결국 민주당발 괴담과 의혹의 본질을 간파해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얼마 못 가 미천이 드러날 거짓 선동을 멈추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양평 군민들의 품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